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킵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 한마디로 인연이 되기도 하고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법, 화술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요. 오늘은 화술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장년층을 보면 좀 말수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말씀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한마디로다가 대화의 상자 친구가 없는 거죠. 예, 중장년층이 되면은 대화할 상대방이 없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은 편이지만은 네. 이제 하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TV나 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 친구가 없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말수는 줄어들고 대신 늘어나는 것은 잔소리예요. 예. 잔소리는 많이 늘어납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이런 잔소리의 성향에 말씀만 하시게 된다. 네네. 그러면 이 시니어층에서도 말 잘하는 게 좀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요즘 시니어들 하면은 굉장히 젊으셔요. 젊으시죠? 네, 그분들이 이제 제2의 이제 활동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시니어층 하면은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틀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시고 그래서 저는 이 시니어가 되면은 이제 말하는 제2의 습관을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대외 활동이 적지만 또 한 번씩 나갔을 때 말씀 안 하고 들어오시는 것보다 좀 말하는 법을 좀 배워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은 시니어 스피치 그러면 뭐 어린 친구들하고 좀 뭐 다른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나요? 어떤가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을 많이 하는 연습을 시켜요. 호흡 연습. 예. 호흡이 딸리면은 이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이게 떨리는 그런 증상이 나오고 이제 호흡이랑 이제 독서 있죠. 낭독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니어 화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년이 되고 나면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뒤도 돌아보고 그때 제가 어떤 것을 전국을 다니면서 조금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주변머리가 그렇게 잘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호흡이랑 발성 이런 것을 통해서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마음만 시간만 투자만 하면 돼요. 살아간다는 것은 애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무뚝뚝 아니 헛똑똑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은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은 시니어. 시니어가 되면 청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경청하는 능력도 나도 모르게 서서히 떨어진다. 이제 은빛 물결 아름다운 시니어로 익어가고 있나니. 낭독할 때 책 선정 방법은 간단한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 그리고 이제 짧은 문장, 그리고 동화책 이런 것을 이제 읽는 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은 시니어분들이 보면 대부분 눈이 피곤하다, 책하고 담을 쌓은 지가 오래됐다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은 문장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노래 한번 할까요? 동그바 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이발이 눈송이처럼 날리네. 우리가 복식호흡을 노래할 때 무엇으로 하세요? 복식호흡이잖아요. 그렇죠? 복식, 배. 그리고 발성은 저절로 해요. 발성. 그리고 운동. 이 배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에 복근이 생겨요. 그리고 발음은 정확하게. 가사말을 꼭꼭 씹어서 하고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바른 자세, 또 밝은 표정. 말이라는 게 어떤 자신감이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목소리도 자신감에 의해서 그 톤이 내려가고 올라간 걸 알았고요. 그 배우는 것을 더 이제 참작을 해가지고 제가 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시각장애인이세요. 여러분 몰라셨죠? 예. 스피치 교육을 받고 얼마나 변화가 됐나 그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아침까지도 남편을 출근을 시키고 아이를 100일 막 갓 지난 딸아이를 옆에 뉘우고 눈을 떠보니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픔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스피치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강의는 너무나 저에게 정말 엽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하루도 강의가 있는 날은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면 눈으로 시선으로 마주보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선을 마주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스피치를 통해서 화술을 통해서 상대를 나에게 끌어들이는 그런 마력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가든지 마이크 제가 잡겠다고 막 나서서 조금 미운 털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수보다메 했다메요. 정말이지 의뢰와 같은 박수가 저를 향해서 막 쳐졌어요. 우리도 좀 열심히 하면은 뭔가 할 수 있지 않느나 저 정도까지는 안 해도 남한테 자신 있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겨내시고 또 스피치를 또 공부를 하셔서 저렇게 지금 멋지게 강의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지고요. 당당해 보이고.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확실히 앞서 말씀하신 자신감 굉장히 중요하다 느껴지는 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밝게 이렇게 하시네요. 책을 좀 많이 읽고 연습하신 것 같은데 책 읽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책을 소리내어서 읽는 거하고 네.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 틀려요. 하나의 글자를 5번씩만 내가 읽으면은 내 입에 이렇게 잘 이렇게 옷 입으면 편안한 옷 입듯이 단어들이 편안하게 내 입에 잘 맞아서 어느 자리에 가서 말을 해도 말이 술술술 실타래 풀려 나오듯이 잘 풀려 나옵니다. 또 그리고 글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더 좋은 것은 암기력도 생기고 그리고 치매 예방까지 이제 그런 많은 영향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그냥 말을 잘하는 방법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네. 여러 가지 뭐 치매 예방이라든지 암기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도 작용을 하는군요. 네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술을 배워서 달라진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다거나 어떤가요? 많이 있는데 스님이 어느 날 이제 저희 연구소로 오셨어요. 오셔갖고 네. 아이 참 부끄러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말이 어눌해지고 말끝이 흐려지고 목소리에 힘이 없다. 발음도 정확하지가 않고 옛날 같지가 않다고 그 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맞아요. 걱정할 거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네.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 말도 같이 따라서 늙어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스님이 그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제가 지도하는 대로다가 한번 열심히 따라서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간단한 방법, 호흡하는 거, 네. 이제 그거를 지도를 해주고 집에서 책, 이제 뭐 좋아하는 책, 간단한 그런 책을 열심히 읽고 또 훈련하고 그러고 나서 그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그분은 한 1년 정도 연습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원장님 왜요? 나 있잖아 그 신도들이 네.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전달력 있는 목소리로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성공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갖고 그 스님이 엄청 좋아하셔갖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또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꼬리가 좀 흐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고쳐졌기 때문에 네네. 흡족하게 전화를 드린 거잖아요. 예, 맞아요. 또 이렇게 좀 어떤 호흡하는 법 그리고 책 읽는 법을 통해서 어떤 말하는 방법들이 발음 같은 게 고쳐졌다면 그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다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잖아요. 네. 예, 특히 말을 할 때는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을 이제 너무 빨리 해도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말을 하다가 보면은 전달력이 있어요. 전달력이 되고요. 또 말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너무 느릿느릿하게 하면은 상대방이 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느릿느릿하면. 지루하죠. 예, 맞아요. 지루하고 답답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말의 속도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빨리 하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천천히 하는 것을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목소리 조절입니다. 목소리 조절 굉장히 중요해요. 네. 목소리를 대상에 따라서 크기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소리의 크기 조절만 잘해도 상대방한테 전달력 있는 호소력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사회자님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저거 뭐야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목소리의 크기 조절하면 굉장히 또 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이 목소리의 크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단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단어. 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혼자서만 나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어때요? 저 사람 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전달을 할 때는 단어를 꼭꼭 씹어서 그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의미를 해가면서 말을 하면은 전달이 잘 됩니다. 즉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 귀에 쏙쏙 잘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정말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천천히 말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강약, 이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강약 조절해야 되고 네. 단어를 꼭꼭 씹어서 말하는 요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말을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쉬워요. 네. 그러면 이 연습을 좀 계속해서 해야 되고 네. 어느 정도 연습했을 때 나도 정말 말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사회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궁금하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예. 난 말 잘하고 싶어. 근데 예. 얼마나 연습을 해야 돼? 예, 그렇잖아요. 예, 그게 궁금해요. 네. 갑자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뭐 변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정말로 내가 말을 제대로 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네. 우리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네.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정말로 말을 미치게 할 정도로 다 하고 싶으면 3년은 미쳐야 돼요. 아, 3년. 거기에 미쳐야 돼요. 그냥 난 말이 좋아 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네, 계속 연습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감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리고 평생을 해야 되는 것이 말 연습입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좀 말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연습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입을 크게 벌려서 말하는 훈련. 네. 그리고 발음은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네.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는 거. 웃으면서. 웃으면서 말하면은 목소리가 좀 상냥한 그런 목소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웃으면서 말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훈련을 내가 계속 하다가 보면은 큰 소리로.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라는 것은 내가 작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큰 소리로 자꾸 연습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몇 시간만 하면은 또 바뀌어져요. 네. 금방 또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짧은 단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네. 좀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네, 지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좋은 기간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네. 좋은 기간이라는 것은 뭐 입, 네. 혀, 네. 이제 입입술, 아랫입술, 턱 네. 이런 것을 내가 그 단어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입 네.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입 모양을 이렇게 웃으면서 네.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쇼니 킴입니다. 잘한 건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말만 해도 인상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호감 가는 인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청중들은 저 사람 말 잘하는구나. 인상 참 좋다. 벌써 점수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웃으면서 네.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너 속의 코너죠. 알쏭달쏭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시니어 화술에 대한 궁금한 것들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뽑아서 네네. 질문 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공감해요. 대부분 어르신들, 그 남성 어르신들께서 화내듯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걸까요? 무서워요, 이렇게. 저 누군지 알아요? 어르신들 가면은 여기 어디 있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 좀 줘?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약간 화내듯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저희 남편이랑 똑같아요. 네. 아니, 저희 남편도 아무 일도 아닌데, 네. 막 이렇게 화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화는 안 난 거예요. 네. 근데 말투가 그래요. 네. 그래서 상대방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있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짜증이 나고 네. 화가 난대요. 그래서 그 말투 속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어르신께서 이렇게 좀 말씀하실 때 이제 퇴직 후에 뭐 본인은 안 그러려고 해도 어떤 그 마음속에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있어서 네네.
그냥 툭툭 말하다 보니까 그게 상대방은 좀 무섭거나 예, 맞아요.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네, 상처 굉장히 많이 돼요. 그렇군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떨리듯이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 그 TV에 그 약간 바이브레이션 같은. 네네, 맞아요. 네, 그거는 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연구소에 이제 그 수강생들이 시니어분들이 오시면은 네. 그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네. 그건 호흡이 짧아서 그래요. 호흡이. 네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호흡을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하다가 보면은 괜찮아요. 괜찮아질 그리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말을 할 때 좀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예. 목소리에 힘이 생겨서 괜찮아요. 예, 나이가 들면 목소리에 힘이 없어져요. 이제 그거는 내가 자꾸 이제 기운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사연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 지금 보고 계실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호흡법을 할아버지께 알려드려라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호흡법 있을까요? 호흡 훈련법. 이제 의자에서 이제 할 경우에는요, 이 허리를 쭉 펴고, 허리 펴고. 허리 쭉 시청자 펴고. 여러분 잘 보고 계세요. 네, 허리를 이제 쭉 펴시고요. 네. 편안하게. 내가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완된다는 그런 기분을 다 편안하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네. 모아갖고 명치 있죠. 명치. 명치하고 배꼽, 네. 배꼽 사이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약간 윗배 쪽이네요. 윗배 네, 쪽. 윗배죠. 네. 배꼽, 명치 밑에 네. 손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네. 그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 손이 가운데 손이 한 1cm 정도 벌어져요. 벌어졌다 닫혔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로 들여 마셔서 입으로 내뱉는 건가요? 네, 코로다 천천히 들어 마셔요. 네. 입으로는 이제 만약에 경우 코털이 있다 생각하면 코털이 바람에 이렇게 산들산들 하는 것처럼 그냥 천천히. 뱉을 때도 코로. 지금 숨은 코로. 입으로요. 입으로. 네, 입으로. 이 호흡을 많이 하셔요. 요거를 하루에 몇 분 정도를 꾸준히 몇 할까요? 분 정도라기보다는 네.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것도 좋고 수시로 하세요. 수시로? 네, 수시로. 이 호흡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걸 더 주의해야 될까요? 주의할 점은 한 코로다가만 숨이 들어 마시면 안 돼요. 예, 양쪽 코로 똑같이 들여 마시고 입으로다가는 입을 한 1mm 정도 살짝 아주 살짝. 예,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는 더 천천히. 천천히. 네, 그리고 이거 호흡을 들이마시는 저기를 뭐 3초, 5초, 뭐 7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막 천천히 한다고 숨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편안하게. 3초부터 시작해서 조금 5초로 네네, 늘렸다가 천천히. 더 잘 되면 7초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떨림도 사라지고 네네.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네요. 예, 아주 좋아요, 이거는. 이번 좀 대화하는 방법인데 어르신께서 보내주셨나 봐요.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불가한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우리가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젊은 층의 문화를 알고, 그렇죠. 환경도 알고. 네. 이제 요즘 이 아이들의 이제 교육 그런 실태까지도 알아야지 그 소통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의 문화, 이 아이들의 환경 이런 것을 내가 알고서는 대화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요즘 아이가 와서 며칠 동안 있는 그 시간에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손주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손주분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잔소리가. 그렇죠. 잔소리가 되고 요즘 뭐 모르는 가수들 이야기하고 네네. 모르는 문화 이야기하면 뭐 물론 생소하고 재밌을 수 있지만 보통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힘들고 지루해하고 잔소리처럼 들리는군요. 네, 맞아요.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네네. 네. 선생님 덕분에 네. 시니어 화술에 대해서 재밌게 또 치료법까지 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니어 화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이제 생각해서 말을 하자. 생각해서 말하자.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거르지 않고 그냥 마구막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줘요. 네. 상대방에게 정말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표현.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늘 이 가슴에 답답함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우울증 또 이것이 또 오래 가다 보면 치매로다가도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자기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라. 그게 건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소중한 말씀,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대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우연으로 인생을 바꾼 64세 모델 린 슬레이터를 소개합니다. 린 슬레이터는 뉴욕에 위치한 포드햄 대학에서 사회복지 및 법률, 아동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였는데요. 2014년 뉴욕의 패션 위크가 열리던 링컨 센터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렸던 린 슬레이터. 멋진 패션으로 치장한 그녀를 셀러브리티로 오해한 취재진이 우연히 사진을 찍게 됩니다. 남다른 패션을 자랑하던 그녀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그 열광에 힘입어 60세 패션 모델로 데뷔합니다. 패션은 젊은 세대만 향유할 수 있지 않고 시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현재 린 슬레이터는 다양한 패션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클럽.